저는 올해 63살 순자라고 합니다. 63살. 세월 참 빠르죠? 어제 20살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런 나이가 되었어요. 평범한 시골 아낙네였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신혼 때 찍은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참 어리죠? 20살이었어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제 남편 영수였어요. 영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성격도 온화하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아껴줬어요.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20살 때였나? 동네 장터에서 일하는데 영수가 쌀 사러 왔더라고요. 아가씨, 이 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주 오더라고요. 쌀 살 일이 그렇게 많을 리 없는데 매주 와서 뭔가 사가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보려고 온 거더라고요. 결혼하고 정말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둘이 함께하면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서 순자야, 오늘 뭘 했어? 라고 물어보면서 제 하루 이야기를 다 들어주곤 했어요. 결혼 2년 후에 우리 민호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영수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순자야, 우리 아들 봐라. 얼마나 예쁘냐 하면서 밤에 민호가 울어도 내가 볼게 하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그런데 민호가 돌 지날 무렵부터 영수가 자꾸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아프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처음에는 힘든 일 때문인 줄 알았어요.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아프니까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돈 아까우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병원비가 정말 부담이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갔어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이었어요.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치료 방법이 많지도 않았고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2살에 갓난아기를 안고 남편이 암이라는 얘기를 듣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영수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줬어요. 괜찮아, 나 금방 나을 거야. 우리 민호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아프겠어? 이러면서. 하지만 병은 점점 심해졌어요. 배가 자꾸 부어오르더라고요. 물이 차는 거라고, 복수라고 하더라고요. 먹지도 못하고, 숨쉬기도 힘들어하고, 그런 영수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6개월을 그렇게 싸웠어요. 정말 열심히. 그런데 영수는 민호가 3살 되던 해에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24살에 저는 과부가 됐어요. 3살배기 아들을 안고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거예요. 장례식 날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친척들이 순자야, 민호는 고아원에 맡기고 너는 시집이나 다시 가라고 하더라고요. 3살배기 아이 데리고 어떻게 살겠냐면서.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민호는 제 아이잖아요. 영수가 남겨준 소중한 아이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호가 있으니까 이 아이만은 어떻게든 제가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일단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남의 집 청소 일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민호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하루 종일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청소 일도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집 주인들은 이렇게 젊은데 남편은 어디 갔어? 라고 노골적으로 묻기도 하고, 과부라면서 아직 젊네. 조심해야겠다. 이런 말들도 들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동네 큰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청소 일 나가고 저녁에 식당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민호 재우고 그러면 밤 12시가 넘어서. 그런데 그 식당 사장이 정말 나빴어요. 제가 과부란 걸 아니까 완전히 우습게 보더라고요. 아줌마, 설거지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느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무시하더라고요. 돈도 말도 안 되게 적게 주면서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을 텐데 감사하게 생각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민호 때문에 참아야 했어요. 다른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말들이, 아이고 저렇게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다니, 남편 잡아먹었나 보다. 뒤에서 들려오는 말들과 그런 시선들이 너무 싫었어요. 불쌍하다는 듯이 보는 시선들. 그리고 더 힘든 건 어떤 사람들은 제가 혼자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는지, 젊은 과부니까 조심해야 해, 혼자 사니까 남자들이 꼬이겠다. 이런 말들 뒤에서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과부니까 외롭지? 내가 달래줄게. 이런 말을 대놓고 하기도 했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하지만 민호 때문에 참았어요.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키워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민호가 참 기특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았나 봐요. 다른 아이들처럼 떼쓰거나 투정 부리는 법이 없었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만 힘들지 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호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 학용품 사줄 돈이 부족해서 중고로 구해줬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새 걸로 가져오는데 민호만 낡은 걸 들고 가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어떤 아이가 민호야 너 아빠 어디 갔어? 왜 해진 거만 들고 와? 라고 물어보면 민호가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성공해서 민호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청소 일을 몇 년 하다가 우연히 기회가 생겼어요. 동네에 있는 큰 식당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주방 일이었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야채 다듬고 밥 짓고 그런 일들이요. 그런데 거기 주방에서 김씨 언니를 만났어요. 김혜자라고 40대 언니인데 정말 요리를 잘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조심스러웠어요. 또 무시당할까봐. 하지만 김씨 언니는 달랐어요. 제가 실수하면 사장은 화를 내는데 김씨 언니는 조용히 다가와서
순자야, 이렇게 하면 되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처음이니까 당연히 어렵지. 천천히 배우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잘 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영수한테 밥 해주고 민호 이유식 만들고 그런 것밖에 안 해봤는데 식당 일은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김씨 언니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순자야, 손맛이 좋네. 요리에 관심 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볶음밥 하나 만드는 것도 불 조절, 간 맞추기, 타이밍 모든 게 기술이더라고요. 김씨 언니가 순자야, 정말 배우고 싶으면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며칠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밥은 태우고 국은 짜고 사장이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아줌마, 이것도 못해? 집에서 뭘 했길래 이런 것도 못해?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일 대충하고 돈 벌려고 하네. 지 맘대로 하려고 하네. 애엄 말하면서 음식을 못해라고 수근거리고. 그런데 김씨 언니만은 달랐어요. 사장이 저를 혼낼 때 조용히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저만 따로 불러서 순자야, 사장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 처음엔 다 그래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혼자 연습했어요. 민호 재우고 나서 부엌에서 혼자 칼질도 연습하고 불 조절하는 법도 연구하고 김씨 언니가 가끔 퇴근하면서 순자야, 이 책 한번 봐봐라고 요리책도 빌려주시고 내일 새벽에 일찍 나오면 내가 미리 와서 가르쳐 줄게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설거지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김씨 언니가 순자야, 많이 늘었어. 이제 제법 하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장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아줌마는 과부라서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참고 일하는 거 아니야? 급여도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주면서 경험도 없는 아줌마한테 이 정도면 많이 주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김씨 언니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사장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말고 실력만 늘려라고. 정말 억울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어느 날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그만두려고 했어요. 민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만두면 갈 곳이 없더라고요. 다른 식당들도 경험 없는 사람은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고 그래서 참고 여기서 일해야 했어요. 무시당하고 모욕당해도 민호를 위해서 견디기로 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도 빨라지고 맛도 괜찮다고 하고 손님들이 오늘 국 누가 끓였어? 맛있네라고 하면 김씨 언니가 순자가 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김씨 언니가 본격적으로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언니, 저 요리 더 배우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사장은 주제에 뭐? 요리사가 되겠다고? 라고 비웃더라고요. 하지만 김씨 언니는 괜찮은 생각이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새벽에 일찍 나가서 언니가 요리하는 거 옆에서 보고 메모도 하고 순자야, 이 양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불 조절이 중요해. 이렇게 정말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집에 가서도 민호 재우고 나서 혼자 연습했어요. 실패해도 계속했어요. 김 언니가 가끔 순자는 정말 열정이 대단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본 적 없어라고 하시더라고요. 1년쯤 지나니까 제법 요리를 할 줄 알게 되더라고요. 손님들도 이 집 음식 맛있어졌네라고 하고 김 언니가 사장한테 순자 실력이 많이 늘었어. 이제 웬만한 요리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사장이 저를 조금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급여도 조금씩 올려주고. 하지만 여전히 주제에 잘난 척한다는 식의 말들은 들어야 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순자가 요리 좀 한다고 해서 우쭐해 지내라고 뒤에서 말하고. 그래도 김씨 언니만은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순자야, 실력 있으니까 자신감 가져. 남들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어느 날 언니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야, 이제 실력도 있으니까 언젠가 독립하는 것도 생각해 봐라고. 여기서는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어. 사장이 워낙 편견이 심해서. 그 말씀 들었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더 빨리 독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씨 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런 곳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몇 년 지나니까 저는 그 식당의 부주방장 정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김씨 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때쯤 민호도 중학생이 됐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해서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민호가 엄마, 나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라고 하더라고요. 김씨 아줌마가 우리 엄마 정말 요리 잘한다고 하셨어라고. 그 말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잘 견뎌냈구나 싶어서. 그런데 거기서 만족할 수는 없었어요. 민호 대학 보내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김 언니 말씀처럼 제 식당을 차리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돈을 모았어요.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김 언니도 순자야, 독립 준비 어때? 라고 물어봐 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외식은 거의 안 했어요. 옷도 필요한 것만 사고 모든 걸 절약했어요. 이 수첩 보세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가계부예요. 매일매일 들어온 돈, 나간 돈 다 적어놨어요. 오늘 버스비 1,200원 절약, 점심값 3,000원 절약.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사장이 제가 돈을 모으는 걸 알고는 견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순자야, 너 혹시 독립할 생각 아니지? 네 주제에 무슨 식당을 차려? 그러면서 제가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려고 하면 쓸데없는 생각 말고 시킨 일만 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만든 음식이 손님들한테 인기가 많아지니까 질투를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네 요리만 찾는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 마. 네가 뭐라고? 그럴 때마다 김씨 언니가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사장님, 순자가 열심히 하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 뒤에서는 순자야, 사장 말에 상처받지 마. 실력 있는 사람 질투하는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더 빨리 독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씨 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런 곳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10년 정말 악착같이 모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제 식당을 차렸어요. 민호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 제가 35살 때였나? 작은 식당이었어요. 테이블 4개짜리. 정말 작은 곳이었지만 제 것이었어요. 간판 다는 날 정말 울었어요. 순잔의 집밥이라고 간판에 써 있는데 정말 꿈 같더라고요. 민호도 와서 봤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 엄마 최고야. 라고 하면서 같이 울더라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별로 없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몇 명 안 오고, 게다가 전에 일하던 식당 사장이 소문을 내더라고요. 순자네 식당 음식 별로야. 아줌마 혼자 하는 거라 불결해. 이런 식으로요. 정말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밤에 혼자 앉아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성껏 한 그릇 한 그릇 만들었어요. 김치찌개 끓일 때도 정말 맛있게 끓이려고 김치도 직접 담그고 돼지고기도 좋은 걸로 쓰고 그랬더니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순자네 집밥 정말 맛있다. 집에서 먹는 것 같다. 한 분 한 분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거 부탁해요 라고 하시면 정말 기뻤어요. 1년 지나니까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줄을 설 정도로. 그래서 더 큰 곳으로 이전했어요. 테이블 8개짜리로 직원도 1명 뽑고 그렇게 조금씩 키워나갔어요.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메뉴도 계속 개발했어요. 손님들이 이런 반찬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 집에 가서 연구해보고 다음에 내놓고 5년 후에는 테이블 12개짜리 식당으로 확장했어요. 직원도 3명이나. 그때쯤 민호도 대학에 들어갔어요. 제가 번 돈으로 등록금도 내고 생활비도 보내주고 정말 뿌듯했어요. 10년 후에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 되었어요. 예약해야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그때쯤 민호도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민호가 첫 월급 받고 와서 엄마 이거 용돈이에요 라고 하면서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 안에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민호야 내가 쓸 돈인데 라고 했더니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이제 내가 엄마한테 해드릴 차례예요. 엄마가 혼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웠구나.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구나 싶어서 그 후로도 매달 용돈도 주고 휴일에는 꼭 와서 안부도 묻고 몇 년 후에는 결혼도 했어요. 정말 착한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수진이라고. 처음 봤을 때부터 아, 이 아이구나 싶었어요. 민호를 정말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수진이가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어머니 민호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은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 하는데 수진이는 정말 달랐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도 생겼어요. 지금 손자가 10살, 손녀가 8살이에요. 할머니가 되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뛰어오면
세상에서 제일 기쁜 기분이에요. 손자가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라고 하면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식당도 계속 잘 되었어요. 워낙 유명해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로. 그래서 5년 전에 더 큰 결정을 했어요. 식당 건물을 아예 사버린 거예요. 건물주가 된 거예요. 제가 24살에 과부가 되어서 남의 집 청소하고 식당에서 온갖 무시 받으면서 설거지하던 제가 건물주가 된 거예요. 그날 등기부 등본 받아올 때 정말 울었어요. 제 이름으로 건물이 등록된 걸 보니까 꿈 같더라고요. 그때 저를 무시하던 그 식당 사장 생각이 났어요. 네 주제에 무슨 식당을 차려? 라고 하던 그 사람 말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제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미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더 독한 마음을 먹고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1층에서 식당 운영하고 2층, 3층은 다른 가게들한테 임대해줘요. 임대료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일도 조금 줄이고 손자, 손녀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요. 아이들이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정말 기뻐요. 지난주에는 할머니 짜장면 해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줬어요. 중국집 짜장면보다 맛있다고 계속 칭찬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라고 해요. 할머니 요리 가르쳐줘라고 하면서 부엌에 와서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뿌듯해요. 요즘에는 주말이면 민호 가족이 다 와서 같이 밥 먹어요. 제가 해준 밥 먹으면서 역시 엄마 밥이 최고야. 어머님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행복해요. 가끔 영수 생각이 나요. 여보, 우리 민호 이렇게 잘 컸어요. 손자, 손녀도 생겼고 나도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영수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특히 민호 결혼식 때 정말 아쉬웠어요. 아빠가 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지만 제가 아빠 역할까지 다 해냈으니까 영수도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특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과부라고 놀림 받을 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그냥 민호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편하게 살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민호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이 아이만은 어떻게든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고생이 다 밑거름이 되었어요. 무시당하고 서름 받았던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더 독하게 만들어줬고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시골 안악내였어요. 특별한 재능도 없었고 뭘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요. 남편 잃고 아이 하나 키우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호만은 어떻게든 제대로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40년을 버텼어요. 사람들이 과부 주제에 여자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 해도
귀 닫고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해냈어요. 민호도 훌륭하게 키워냈고 사업도 성공했고 건물주도 되고 지금은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요. 제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으니까요. 요즘 가끔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순자야 정말 대단하더라. 어떻게 혼자서 라고 해요. 예전에는 뒤에서 전현 남편 잡아먹은 과부라 오갈데 없어서 저러고 사는 거야 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부러워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화내지 않아요. 그때는 그 사람들도 몰랐겠죠. 제가 이렇게 될 줄.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일 겪고 계시나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고 있나요? 저처럼 24살의 과부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귀 닫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와요. 정말로요. 제가 식당에서 손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정성껏 만든 한 그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성껏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언젠가는 보답이 와요. 저도 처음에는 설거지밖에 못했어요. 그런 제가 이제는 건물주가 됐잖아요. 저는 이제 정말 당당해요.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살아왔으니까요. 민호가 가끔 그러더라고요. 엄마 정말 존경해요. 엄마 같은 사람 본 적 없어요 라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는 슈퍼우먼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다음 주에는 손자 생일이에요. 뭘 해줄까 생각 중이에요. 아마 손자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민호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간대요. 그럼 저도 가까운 곳에 집을 하나 더 마련해서 손자 손녀들이랑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가끔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라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특히 여자분들한테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 들어도 귀 닫으세요. 정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제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 동네에 오시면 저희 식당 한번 들러보세요. 정성껏 맛있게 해드릴게요. 인생은 정말 길어요. 힘든 시간도 있고 좋은 시간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웃을 날이 와요. 감사합니다.